안녕하세요. 철학적 해석의 희준입니다. 오늘은 알라리 깡총의 굳이 진부하자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노래는 이승윤 씨의 싱어게인 이후 활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또 좋아해 주신 노래인 것 같습니다. 또 저 역시 뮤직비디오가 참 예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요즘에 아내가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라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동안 이 노래 해석을 미뤘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노래가 이승윤 씨 혼자 작업한 게 아니라 알깡의 다른 멤버인 랑세, 조이원 두 분과 함께 작업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른 인터뷰나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시고 또 노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윤 씨가 부르는 노래들 중 몇 안 되는 사랑을 말하는 노래라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이 그래. 네 가사는 너무 어려워. 그건 나도 알아. 진부한 말들을 굳이 하기는 싫었어. 그냥 그랬어. 뭔가 특별하게 말하고 싶었어. 편지 한 장도 종일 쓰는 걸. 사실 특별해서 주저한 걸지도. 벌써 진부하다. 사랑해, 널. 이 부분은 이승윤 씨가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밴드 멤버들도 가사가 어렵다고 해서 까인 노래? 그런 노래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곡을 쓰는 이유는 진부한 말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 특별한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마리 클레르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영화 About Time과 함께 본인 말을 빌리자면 끼워 맞춰서 잠시 곡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영화가 진부한 다짐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그리고 일상을 잘 살아보겠다,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겠다라는 그런 진부한 다짐을 하는 영화인데 사실 진부한 다짐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진부한 말들, 다짐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자고 말하는 그런 노래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즉, 일상의 특별함을 노래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시는 것처럼 진부하다라는 말은 새롭지 못한 표현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새롭지 못함을 일상의 행복, 특별한 가치로 살짝 치환하는 노래입니다. 일상 가운데 편만한 것만큼 소중한 건 없겠죠. 마치 호흡하는 산소처럼요. 눈을 감아봐. 여긴 그때 그 달이야. 넌 어딘지 알겠지? 눈을 한번 떠봐. 여긴 우리의 거리야. 자주 커피를 사 마시던. 뭔가 특별하던 일들만 우리의 사진첩 속에 둘 순 없는 걸. 사실 특별한 건 글쎄 그거 있잖아. 굳이 진부하자면 사랑해, 널. 누군가만 알 수 있는 그 다리, 그 거리, 그리고 장수와 추억들. 우리가 사진첩 속에 담아두는 사진들 속에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그것들은 나의 일상과 삶을 담아내고 그것들을 표현하자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자, 가사 2절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왜 철학적 해석이 없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연 사랑과 실존주의가 무슨 관계냐? 그래서 저도 좀 끼워 맞춰 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self-affirmation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아 확증이란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애니어그램과 MBTI 다들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의 MBTI가 INFJ라서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증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이건 자기 기만과 다릅니다. 자아 확증은 불완전한 자신 자체를 긍정해 주는 거니까요. 에리 프롬은
올바른 자기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기적인 마음과 타인을 학대하는 것이 상호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범신론적 철학자인 스피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긍정은 신성한 자아로의 참여와 같다. 그래서 사랑은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의 지식과 사랑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아 또는 자기 확증이 표현하는 사랑은 생명, life 또는 삶 자체를 향한 사랑에 닿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자라투스트라에서 용기와 선함에 대한 관계를 말하면서 전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 자체에 속한 자아의 삶과 죽음을 확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스피노자와 니체의 자기 확증은 다릅니다. 니체가 life, 즉 생에 대한 확증이라면 스피노자는 substance, 본질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한의 생 또는 본질을 확증하는 자아는 실존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계, 불안, 그에 따른 의미의 상실이 뒤따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미래의 어느 순간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현되지 않은 내일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올 뿐만 아니라 모든 잠재들과 가능성들은 오로지 나를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나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역동성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은 주목할 만하고 긍정할 만한, 사랑하고 놀라워할 만한 신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한계와 끝을 인정할 때 생은 역동적으로 긍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신비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수 이승윤 씨와 같은 예술가들에게 끌리는 이유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일상의 본질 깊은 곳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근본으로부터 우리 삶을 채우는 잠재와 가능성들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노래할 뿐입니다. 조각이나 그림 이런 것들도 예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무형에 가깝습니다. 그런 무형의 예술적 근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시와 노래, 음악, 때론 그림, 조각으로 무형의 예술을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런 무형의 것들을 유형의 물질들, 경험들로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최소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삶 속에 투영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게 되죠. 그로써 유한한 예술의 경험들은 일정 시간 동안 남겨져 있게 되고 후대로 전수되며 재평가되는 예술의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 저도 꽤 괜찮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토론토 온타리오 주는 다시 한번 한 달간의 긴 락다운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 앞에 있는 퀸스파크에는 운동하는 사람, 피크닉하는 사람들로 점점 북적이죠. 아이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위험까지도 제 삶을 채우는 것으로 긍정해야 하는 것인데 머뭇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도 진부하지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막혀버린 제 자신에게까지도 사랑한다, 괜찮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가장 우선된 예술을 삶에 반영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